가지고요. 그 층계에서 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몸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이놈의 박수 한번. 빨리 쾌차하십시오. 손목에 쇠심을 박았어요. 이물질이 들어와서 통증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좀 거부를 했었는데 거부만 할 수 없어 나왔습니다. 여기 뒤에 들어줘요. 아니 됐습니다. 들어주세요. 먼저 제가 사실은 이러저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는 날도 잠깐 왔다 가고 행진은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 강건일 선배님, 염성태 선배님 등등 촛불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동근 상임대표님, 김재영 변호사 정말 고맙고 어떨 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어떨 때가 아니라 늘 존경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잘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확신하신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0차례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주에는 서울의 집중투쟁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저도 함께한 바가 있습니다. 남들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끌고 가는 일 자체가 얼마만큼 어렵다는 것을 저도 몸소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하시는 여러분들께 존경과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저희 인천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5월 8일 날 바로 저 옆에서 발대식을 했지요. 비상시국회의가 내건 것들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인천 비상시국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3가지를 골라내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무진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라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외교 참사, 군력 외교, 대미 종속 외교, 이 외교에 관한 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불평등에 관한 얘기가 무진장 많이 나왔습니다. 비정규직이라든지 혹은 노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러저런 사유들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전쟁 위기 속에 여러 가지가 들이 있죠. 그 안에 따져보면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하는 것에 관한 반대 사항들도 좀 있었고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련해지는 것, 이번에 9.19 합의를 거의 깼죠. 깬 역할들을 보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요?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가요? 개판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김혜경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 법카 사용 금액이 얼마예요? 7만 8천 걔들이 원. 비웃는데 법카 가지고 초밥 사 먹고 법카 가지고 불고기 사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얼마요? 7만 8천 원이요. 7만 8천 원 가지고 지금 현재도 경기지사 경기도를 헤집고 있습니다. 50일간. 그런데 김건희의 도이치모터 사건, 아니 그건 오래된 얘기라 칩시다. 얼마 전에 디올 명품백 갖는 거 확실히 나왔지요. 예. 그런데 2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위중한 범죄라고 생각합니까? 김건희. 사실 김혜경 씨의 법카는 범죄인지 아닌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 들추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 법카만 들추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디올 명품백 최재형 목사 제가 압니다. 그분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양쪽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김건희한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들고 가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해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죄가 아니에요? 엄격한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은 그것이 죄가 아닌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한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유네스코 2030년에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졌습니다. 119대 29 참혹한 숫자로 졌습니다. 참혹한 숫자로 진 것 망신살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렇게 떨어졌는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로마가 19표, 19과 29가 서로 누가 꼴등 하나를 경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외무 라인과 이것을 유치하게 하는 라인들이 꼴등 안 하려고 지난 1년, 아니 1년 반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네스북에 정상회담을 가장 많이 한 사람, 단기간에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오르기 위해서 다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권위가, 위상이 추락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한 번쯤 봐주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119표를 던진 사람들을, 던진 나라들을 야만 국가 취급을 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그들이 보도한 것, 우리가 보도한 영문자에 의하면 야만과 문화, 야만과 문명, 문명과 비문명 간의 대결이라고 써버렸어요. 그러면 119개국가는 비문명 국가이고 야만 국가란 말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봐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5년에 오사카에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 박람회는 아시다시피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대륙 간의 분배를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이 대륙에서 한 번, 저 대륙에서 한 번, 그리고 다른 대륙에서 한 번 돌아가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상식이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오사카에서 하면 2030년에 부산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졌을 때 깨끗이 승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축하한다, 우리도 열심히 돕고 배우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품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19개국들이 오일머니에 매수된 것처럼 써버렸습니다. 그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그 나라를 비루한 나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비루하고 누가 더 야만구가 됐습니까?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자기가 왕입니까? 그는 자유를 외쳤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할 권리는 노동 3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법꾸라지들이, 법치를 한다는 친구들이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걸 이리저리 해서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거기 난 손해들을 노동자업에 씌웁니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고 과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야만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손배소를 몇십억, 때로는 몇백억씩 때려서 노조를 죽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야만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법이 윤석열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방송법은 차치하고라도 노란봉투법은 그 사이에 판례들, 대법원의 판례들로 봤을 때 수용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의 시녀 국힘당이 역시 부결표를 던져서 제2도 마감됐습니다. 그는 노조할 권리라든지 이런 자유들을 다 말살한 채 대통령 스스로 혼자 자기가 왕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화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까?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를 잘 다스려서 냉정하고 슬기롭고 당차게 윤석열을 퇴진시킵시다. 신군부 쿠데타가 12.12였습니다. 그리고 80년에 5.18 광주를 무참히 총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제5공화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면서 언론 통폐합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그때 어려서. 그 당시에 방송도 통폐합했고요, 신문사도 통폐합했습니다. 소위 언론 합리화, 언론 정화라는 명목으로. 그때 누가 한지 아십니까? 전두환. 실제로 한 사람은 허삼수였습니다. 쓰리허 중에 한 사람이었죠. 허화평, 허문덕, 허삼수, 쓰리허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12.12 때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전두환의 육사 후배들이고 신복이었습니다. 허문도는 조선일보 출신 기자입니다. 그는 언론사를 잘 알고 있는 기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잘 요리를 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땡전 뉴스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9시 뉴스입니다. 땡 그러고 나면 전두환 각하께서는 이렇게 나왔던 방송입니다. 그것을 보고 배운 검찰들이 이제 검찰 하나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가 이번에 이동관이라는 동아일보 출신의 기자를 이러저런 경력을 만든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앉혔다가 탄핵 위기에 몰리자 말 그대로 주랭랑을 쳤는데, 주랭랑을 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2, 제3, 제4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대로입니다. 아니, 예언이 아니라 이미 짜는 각본이겠지요.
이번에 김홍일이라는 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그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역시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2007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BBK 사건 내 주역입니다. 말 그대로 이명박 후보를 국밥집에 흘러다가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서 조사 끝내고 혐의 없음이라고 만든 자입니다. 맞습니다. 2009년에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산 저축은행과 이것들이 무슨 상관인지 아시지요? 예. 아직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거의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 추론 가능한 검사들이 부산 저축은행 사건에 몇몇 사람들 봐줘서 대장동 주역들의 시드머니, 즉 종잣돈을 마련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자가 언론과는 한 번도 인연을 맺어본 적이 없고 방송에 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자가 이제 그의 법기술로 방송을 장악해 보겠다고 방통위원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보수 언론들조차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국힘은 청문회 사건, 청문회 동안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야당들이 안 된다 그러고 내정했을 때 탄핵에 들어가면 또 탄핵 타령이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쓰레기 같은 놈들만 부르니까 탄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탄핵은 국회 권리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그 탄핵에 반대할 만한 사람을 세워라 이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제 아까 민주당 구의원이 왔다 갔는데요. 좀 앉아서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국힘이 잘못하는 거 보고 그냥 지나가서 개혁할 거 안 하고 그냥 가서 과반수 얻겠다고요? 5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부안회동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치 지향 집단 관여자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날 여러분의 투표장에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국민들의 화만 가지고 분노가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투표율이 떨어질 겁니다. 중도층이 투표장에 안 나갈 겁니다. 민주당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밀어주고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이지 못하고 할 일 제대로 못해서 아쉬워서 우리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미워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까? 성과가 없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 그런 일을 또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중도층은 투표장에 안 나갈 겁니다. 민주당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여러분들의 외침이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명빠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민주당 빠입니까? 제가 그럴 말할 자격이 없지만 저한테 맞짱을 뜨더라도 나 명빠다, 나 민주당 빠다, 일어나서 가십시오. 민주당이 제대로 해야 민주당 지지하고 진보정당들이 제대로 해야 진보정당 제대하고
이재명이 제대로 해야 제기할 거 아닙니까? 눈치 보면서 저들이 똥볼차기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200석을 바랍니까? 여러분, 제가 성질이 좀 급하고 흥분하는 성격이어서 여러분들 나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나무라기보다는 도로 다니는 사람들, 이 얘기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으라고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저는 그래야 야당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바람대로 퇴진 혹은 탄핵을 시키는 일이고, 그것이 안 된다 선치더라도, 헌재에서 혹시 막힌다 선치더라도 그를 식물 대통령으로 만드는 방법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그것은 200석이 넘어야 합니다. 누가? 민주당 플러스 진보당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셔야, 너무 한쪽만 바라보지 말고 시민들의 생각, 국민들,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그것이 현실로 다가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의 봄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그 허문도를 보면서 이동관이 생각났고요. 이동관을 바라보면서 다시 제2의 이동관 김홍일 반드시 탄핵을 시키든 중도에 하차시키든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언론을 장악해야 그나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나르시즘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즘 잘 아시겠지만 자뻑하는 사람입니다. 자화자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겠지요. 공부 좀 잘해서 서울법대 갔으니까 자기가 구술시킨 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변에서 잘못하고 있고 상황이 나빠서, 조건들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확실히 깨우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였듯이 내년 총선에 국힘이 정확히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도록 만들어준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라고 외칠 것인가, 어떤 논리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한 것인가. 아니,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그들이 한 번쯤은 생각할 것들을 던져줄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열성과 여러분들의 지지와 열심 그리고 노력들을 깊이 존경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